TV 김재구입니다. 김종인 이분이 뿜뿜님 오늘 김종인 이분이 참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여야 차기 대통령 선호도 1위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윤석열 전 검사총장 둘을 딱 놓고 자기가 중간 평가를 합니다. 김종인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평가하느냐. 이 지사는 아주 변신에 능해서 지금 무슨 소리를 해야 유리할지 생각하고서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재명이를. 그리고 이재명은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 정부 수립 단계와 달라가지고 친일 청산을 못하고 친일 세력들이 미 정령군과 합작해서 지배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지 않은가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재명이가 근데 이거는 이런 말을 한 것은 안 되는 거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소위 극성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자신을 경원시하는 것 같으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늘 주장하는 것을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그 발언을 하지 않았나.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내가 김종인이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한반도에 있는 일본군 항복시키기 위해서 미군이 점령했다는 사실 자체만 놓고 보면 점령군이라는 얘기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김종인이가. 그리고 미군과 친일파가 마치 합작해서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한 것처럼 이 지사가 얘기를 하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누가 이재명이가 잘못된 판단을 한 거요. 이거는 말이 안 되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김종인 이분이 대한민국 초대 내각제 친일파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이 지사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 그거 뭐 가난해가지고 어릴 때 일찍 서울 왔나 보지. 그 공장 생활도 하고 해서 공부를 못했나? 라고 말을 해요. 1980년대 소위 주사파가 얘기하는 식으로 이재명 지금 도지사가 말을 하고 있는겨. 대한민국 정부는 마치 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식의 왜곡된 역사관을 슬쩍 인용해본 것인데 그러다가 돼지가 없는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누가 이재명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렇게 길게 이재명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저 장모 최모 씨가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관련 혐의로 구속됐잖아요. 그건데 윤 총장의 대권 가도에 영향이 있을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 난 이렇게 생각을 해. 어떻게? 장모가 출마하는 것도 아니고 영향을 끼칠 일도 뭐가 있겠나? 그런 건 없을걸?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리고 어제와 오늘이 다른 김종인 이분이죠. 어제는 또 그렇게 난 안 만날게요. 내가 걔 왜 만나? 만날 이유가 없어. 이렇게 하고 오늘 평을 또 좀 그런 대로 또 좀 약간 또 잘하고 있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무소속인 지금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어.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다면 지지율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무소속 상태로 가는 수밖에 없다. 김종인 왈. 윤 총장이 굳이 지금 당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후보들과 옥신각신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봅니다. 이건 정확한 팩트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이건 똑같아. 김종인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입당해가지고 그 당에 들어가서 후보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상처를 입을 필요가 없어. 지지율이 이렇게만 유지만 된다면 밖에서 그냥 쭉 가면 돼. 가면은 국민의힘에 지지고 먹고 뭐 지루박을 주든지 푸르스를 주든지 댄스를 주든지 지도끼리 추다가 하나 올라올 거 아니요. 그러면 뭐 그때까지도 윤석열 지지율이 똑같이 고공행진하고 있으면은 국민의힘이 그냥 뭐 흡수돼가지고 윤석열을 밀어주는가. 어차피 야권 대통령이 하나가 돼야 되니까 그렇다고 국민의힘에서 나와가지고 뭐 3파전을 벌일 거야? 그러면 다 죽는 거 아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가면 나서 그렇게 말을 해요. 김종인. 그러니까 어제는 아주 그냥 소나기 쏟아지듯이 막 팽개치더니 오늘은 환한 빛을 주네. 한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해가 안 갈 분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기가 막힌 분이죠. 뭐. 저 김의근님도 들어오셨네. 어서 오시고요. 자영님, 명랑님, 박지영님, 조성환님, 유영진님도 오셨네. KK님 어서 오시고, 박서연님이 홍준표는 안 돼요 라고 하셨네. 아니 홍준표 의원이 대권 주자로 최종적으로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홍준표 서명자님, 네, 홍준표 의원이 기왕이면은 국민의힘에서 어차피 윤석열 총장은 여기 안 갑니다. 나중에 단일화로 승부를 볼 거예요. 야권 단일화로 승부를 볼 것이고, 거기에 안철수가 슬그머니 어드바이스 해주려고 끼어들었다가 대선 후보 출마도 한다고 선언할 수 있어. 안철수가 그렇게 하다가 슬그머니 윤석열을 밀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출마했다가 그 이제 여론조사에서 졌잖아요. 그런 형태로 갈 수 있다, 안철수는. 그런데 안철수는 윤석열과 함께 이쪽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윤석열 총장이 지지율이 월등히 앞서죠. 그러니까 슬그머니 빠지면서 내가 당신 김무에 가겠소 하고 할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제 말이 또 빗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나는 그 꼴불견들 있잖아요. 잠룡이라는 사람들, 소위 굴러온 돌멩이들, 이 사람들 중에서 하나가 튀어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내 생각은. 어차피 윤희숙 후보는 자기 몸값 좀 올리고 나중에 윤석열 총장하고 합류하게 분명히 될 것이고,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입으로 나는 윤석열 총장의 경제 쪽에 그 브레인으로 꼭 내가 도와주겠다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기왕이면은 집을 지키던 집토끼가 홍준표다. 나머지들은 다 굴러온 돌멩이들이다. 그쵸? 하태경, 아이고 하태경 나가가지고 각설이패 돌아다니다가 들어왔고, 유승민 나가서 각설이패 하다가 들어왔고, 또 저 이준석 그거 졸졸졸 따라다녔다가 다시 들어왔잖아요. 원희룡 나갔어요. 그러다 저 제주도지사 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입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서 지금 누가 있습니까? 진정한 집토끼는 홍준표 하나라는 얘기죠. 홍준표 욕 많이 해. 나도 그거 참 싫어. 그런데 그 중에 그나마 제일 낫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홍준표가 올라오면은, 아니 홍준표도 사실은 홍준표도 그 애국자는 맞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해야 돼. 성질이 더러워서 그렇지. 근데 요즘은 많이 좀 바뀌었더라고. 그 올라와가지고 자 여론조사 해. 뭐 어차피 이제 여기 이 저 진흙탕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제 한 분이 올라오게 되죠. 여기서 올라오고 나중에 최종 경선은 당원 경선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경선입니다. 국민들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저 누구야 서결이 하고 준표하고 조사해서 저 홍준표가 지지율이 작으면 저 유석열이가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홍준표는 깨끗하게 그 남자답거든 딱 물러나가지고 에이씨 전대 그래 네가 대통령 해라 내가 밀어줄게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구도로 대한민국 야권 저 대통령 후보가 그렇게 올라오는 게 정말 좋다는 거지. 그게 시너지 효과가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도에서도 야 얘는 게임을 진짜 멋있게 하네 게임을. 그래서 저 윤석열이가 22% 지지율이 30%에서 갈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저쪽 당 애들 하는 거 보면은 맨날 지지고 먹고 싸우잖아요. 전라도 가서도 지지고 먹고 싸우면 쟤네도 왜 저러니 뭐 패싸움하냐? 그것도 올 돌아설 수 있다는 얘기지. 난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가는 게 야당 대선 주자가 청와대 입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그런 게임이다. 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버스 타라 마라 저 8월 30일까지 그때 시간 딱 주겠다. 무슨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대표라는 작자가 이거 아니라고 이거는.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후보 대통령이 될 사람을 본인이 그냥 조물딱 하고 싶어서 김종인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고쳐요 그거.
김사님 어서 오시고요. 고칠 수가 없어. 앤디님도 오셨네. 네, 우리 저 BS님도 오시고 많이 오셨네. 못 고쳐 걸 고칠 수가 없어. YKT님 안 그래요. 고치지 못하지 그건. 그러니까 이게 바이스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결론적으로 나중에 10월달 정도가 딱 들어서면은요, 이게 3월달이니까 뭐 90일 정도 제껴놓고 그 전달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총장한테 시동 겁니다. 시동 걸어요. 지지율이 그때까지만 계속 이렇게 나가면 이준석 대표가 그때는 저 윤석열 후보님 우리가 당신을 밀어드리겠소. 그러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 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여기서 홍준표가 다 전부 다 땅에 패대기 치고 올라오셔가지고 국민 경선 붙으면 되는 것이고, 그게 가장 정말 좋은 이벤트거든요. 그렇게 해야 시너지가 확실히 올라오거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참 가슴을 조이면서 긴장도 하고 이런 희열을 느끼면서 구경을 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고, 그런 판을 안 만들면 안 돼요. 짜고 치는 곳에서는 안 됩니다. 뭐 대표가 유승민 경제학 박사라고 하면서 국민은 경제학을 한 사람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기하고 유승민이 내가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그런 정치도 오래 했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한 통으로 가면 국민이 다 알게 돼 있어.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뭐 홍준표 의원이 뭐 윤석열 계속 오늘 또 윤석열 막 저격하고 있던데, 저격하시는 거 뭐 하시라고 그러세요. 괜찮아. 저격한다고 뭐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받아치지 않잖아요. 뭐 그분은 늘 저격하시는 분이니까 헛구에 넘기고 있고, 또 홍준표 의원은 이제 자기 이쪽 당 국민의힘에서는 내가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을 얻고 있어. 너네들은 나하고는 전혀 잽이 안 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면 돼. 올라와가지고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국민 경선 붙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딱 지는 사람은 확실하게 웃으면서 박수 쳐주면서 졌네. 아니 윤석열이 지면은 졌소. 윤석열이가 지면 졌소고, 저 홍준표가 지면은 졌네요. 졌네. 졌소? 졌네? 왜 다 젖이 들어가네.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난 판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유은기님 대통령은 홍자스는 분이 된다고 하던데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이제 그거는 대통령은 솔직히 본인이 되고자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당에서 만들자고 해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국민이 소환하고 하늘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또 운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가 보면 아하, 대한민국 국민이 얘를 원했구나. 뭐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만약에 윤석열이다, 아니면 홍준표다, 그거 원하면 전부 다 이제 그 한 사람으로 다 힘을 이렇게 합쳐서 청와대로 밀어 집어넣어야 돼. 무조건 집어넣어놓고서 나중에 우리 각하 우리 부탁이 있어. 부탁도 아니야. 우리 할 말 있어. 당신을 청와대로 확 밀어 넣었으니까 안양에 지금 있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아시잖아요. 사면이 아니고 석방. 그래서 법 투쟁해가지고 무죄 받고 새로운 삶을 사시면서 국가에 봉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쇼. 뭐 요구해야지. 그러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입 터지게 나도 시사하고 우리 구독자님도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목적은 박근혜 대통령 빨리 나오셔가지고 저 잘못된 좌파들의 그 사법부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무죄를 받아내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러고 위해서는 윤석열을 보내야 된다는 생각을 난 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잘못한 게 분명히 있기 때문에 대통령으로 들어가면 윤석열이는 자기가 거기서 뭐 내가 뭐 어쩌고 이렇게 안 씁니다. 이번에 좋은 효과가 있어요. 그 박영수 이 월 그
뽀레센가 뽀로난가 뭐 차 그거 250만 원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제 비리에 연루돼가지고 곧 조사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박영수는 완전히 사기 저 돈 먹는 하마야. 돈 먹는 하마. 그러니까 박영수도 이제 상처를 많이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나중에 박영수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할 것이고, 뭐 대통령 금방 시간 와요. 3월 9일 날 얼마 안 남았어. 5월 11일 날 저 문재인 대통령 짐 싸가지고 나와야 되고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갑니다. 그럼 그때 가서 이제 뭐 우리는 아니 우리가 광화문에 나가서 그때는 이제 코로나도 없어질 것이고 그냥 으쌰으쌰 해야지.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한 800만 명, 1000만 명 모였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그냥 광화문 서울 시내 안에서 마비시켜버려 그냥. 그러면 윤석열이가 어쩔게요? 아, 국민들이 이러는구나 할 거 아니요. 그리고 좀 저 사법부도 좀 저 문제가 지금 전부 뭐 진보 좌파 성향의 판사들이 전부 그냥 거기에 대법원장이 완전히 대깨문이잖아요. 다 가르쳐야지 그것도. 그러면 우리의 환한 미래가 분명히 온다. 그리고 저 박근혜 대통령도 빨리 나오셔가지고 근데 또 한 가지 또 문제 해결할 게 있어. 지금 이 정권이 박근혜 대통령 집을 전부 다 막 그냥 정리해버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문제인데 뭐 솔직히 뭐 이제 나오시게 되면은 박지만이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박지만이는 기업가니까 충분히 누님을 도와주실 거고 또 국민이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안 있잖아요. 예? 국민이 좀 기부 좀 많이는 아니지만 십시일반 좀 해서 또 도와드려야지요. 뭐 아버님, 어머님 전부 다 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저 싸가지 없는 것들이 그렇게 저격을 하고 결국 돌아가시게 만들고 사실 뭐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 그렇게 했지만 그것도 우리가 정말 뭐 기억하고 싶지 않은 역사지만요. 그렇게 된 박근혜가 왜 저기 들어가서 저렇게 앉아 있어야 되느냐고. 저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은 그런 거니까 뭐 홍준표 의원이 대통령 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 하겠죠. 그런데 국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에게 소환된 그런 인물 그리고 또 될성 싶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저 의원도 운이 따르고 국민이 그렇게 많이 소환하면 될 수도 있지. 그런데 이제 저는 아직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이 되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뭡니까 저 페북에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 820명인가 이제 내일 모레 1000명 되겠네. 하루에 한 100분씩 들어오시더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저 자영님도 들어오셨어. 내가 보니까. 네. 거기는 닉이 틀리지만 예, 제가 봤어요. 어쨌든 뭐 고맙고요. 요 시간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 준비하기 전에 저녁을 먹고 다음 시간 1시간 정도 더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박지영님이 홍준표는 99세 대통령으로 근데 박지영님 저 우리 그 김재구 TV에 홍준표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또 윤석열 지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홍준표 의원이든 우리 저 윤석열 전 총장이든 우리끼리는 아름다운 경쟁의 대화. 그게 정말 좋아요. 아름다운 경쟁의 대화. 우리 박지영님 항상 저 이렇게 김재구 TV에 오셔가지고 뭐 소통하는 거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네. 조성환님 고마워요. 진정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산티에고님 글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도 그냥 윤 참여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배틀은 종편 방송 오케스트로 출연 아니한 주자들류. 네. 윤석열 대통령. 네. 송재웅님, 나윤정 송재웅님이 윤석열보다 홍준표가 낫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홍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분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저도 홍준표 의원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내가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내가 솔직히 김재원 지금은 국회의원이 아니고 그냥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내가 그분을 많이 신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제가 이제 윤석열 총장하고 인연이 된 건데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또 홍준표 의원이 올라와서 또 윤석열 제끼고 대통령 후보로 야권에서 되면은 그때 우리 전부 다 또 홍준표를 향해서 함께 합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윤석열이가 올라가면 또 홍준표 의원도 함께 윤석열 도와주고 우리 모두 함께 또 힘을 합쳐야 된다. 그래야 우리 야당이 야권이 대한민국을 인수할 수가 있다. 이제 그런 논리로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김명락님, 재영님 각자 지지하는 분 응원하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예. 영선아, 네. 뭔 말이냐? 네. 네. 이제 끝날 시간이 돼서, 나영주님, 윤석열 대통령 확신합니다. 네. 그런 분 좋아요. 네. YJ님, 윤석열 청장님 응원합니다. 네네. 맞아요. 자, 여기서 마무리하기 전에 박영자님, 윤석열 대통령 만듭시다. 하얀창님, 잘 시청했어요. 산티에고님, 대표님, 네, 빙고, 감사합니다. 차이님, 맞아요. 빙고. 곱다이님, 빙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충성, 이정성님, 빙고. 감사합니다.